지금 이 자켓을 탈색이 좀 심하고, 그래서 이제 블랙으로 복원을 의뢰를 하셨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 색이 많이 빠진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가죽 옷은요, 상당히 고급져 보이고 누벅 타입의 옷인데, 뭐냐면 이제 가죽을 어떻게 가공했는지를 정확히 좀 판단을 하고 복원을 해야 돼요. 지금 색이 이쪽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팔 쪽도 또 마찬가지고. 근데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 손님들은 대부분 얼마 안 입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안 입어도 탈색은 됩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부분, 소매 끝 부분이 안 좋고, 모든 접혀진 부분, 주머니 이런 사이 있죠? 주머니 또 손 들어가는데 이런 데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복원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줘야 문제가 오랫동안 안 생기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1차적으로 블랙으로 복원을 하기 때문에 기본 염색하는 것을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틀 정도 지금 그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염색이 들어가면은 좋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수성과 유성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랙으로 복원할 때는 세척을 한 후에 기본적인 염색을 먼저 해줍니다. 침투성이죠. 침투성으로 염색을 해주고 블랙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복원을 하는 거예요. 소매 끝 이런 주머니 안 좋은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지퍼가 있는 옷 같은 경우는 지퍼 라인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염색을 한 후에는 복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2차 염색이 들어가야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장소를 이제 작업장으로 옮겨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1차 염색을 한 상태고요.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것처럼 1차 염색을 했는데 소매 끝단 그리고 밑단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니까 1차 염색 검은색으로 바꿀 때는 염색을 하기 전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놔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염색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특히 지퍼 라인 여기가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이런 부분이 염색이 다 해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복원을 해주는데, 소매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건약품이 그냥 이렇게 쓰는 것 같아도요, 항상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굳어가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소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미세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 방향으로만 복원을 했을 때는 한쪽만 약품이 발라지겠죠. 이쪽은 이제 안 발라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뭐냐면, 특히 소매 많이 떨어진 부분 같은 경우는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쪽 같이 약품을 발라줘야 되는 것이. 좀
필요한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은 좀 덜어내고요. 자, 여기 보시면 면이 왔다 갔다 좌우로 이렇게 해주니까 약품이 떨어진 부분 이런 모양처럼 이렇게 된 것이 이제 양쪽으로 이제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복원을 할 부분을 상태를 먼저 파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이 옷도 블랙으로 복원을 하면은 처음보다 훨씬 보기가 좋을 겁니다. 그리고 오래 입으셔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죠. 밝은 색보다는. 일이 참 재밌기도 하지만 처음에 이제 복원을 안 해보신 분들하고 상담을 하는 게 좀 어려워요. 이제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원을 했을 때 색상을 바꾸거나 했을 때 만족을 하시면 더 기분이 좋고요. 자, 보시면 여기에 좋은 설명이 있네요. 여기가 지금 굉장히 실밥이 나온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쪽 부분을 먼저 약품 처리를 해주고 나서 이 라인까지 해주면 더 좋아요. 바늘땀 있는 선까지. 그리고 떨어져 나온 방향으로 제가 볼 때는 이쪽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쪽 방향으로. 이쪽 팔이 조금 상태가 더 안 좋습니다. 저도 10년 전에 어떤 요령이나 기술을 배울 때요. 이게 참 그 이런 유튜브 이런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옛날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많이 사람들이 뭐 보고 그러지는 않았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특히 기술을 배울 때는 말로 설명을 듣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효과가 좋고 그리고 습득이 빠르죠. 소매 끝은 왜 이렇게 해주는가? 그리고 면은 또 왜 다른 방법을 쓰는가?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직접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이제 이해가 가는 거죠.
자, 이제 팔은 양쪽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퍼라인을 복원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옷 전체를 하려면. 그래서 복원은 좀 서두르면은 좋지가 않다. 꼼꼼히 보고 해야 되니까요. 자, 지퍼 라인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요령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 라인 있죠? 어깨. 여기도 지금 다 해진 거예요. 보면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차 염색을 해서도 어디가 염색이 벗겨진 자리인지를 알 수가 있냐면, 지금 여기는 약간의 광택이 있죠. 이렇게 보면 이쪽도 광택이 있죠. 여기만 지금 뿌옇잖아요. 이게 지금 염색이 떨어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퍼 라인까지 보여드리고, 이런데 라인을 다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복원을. 자, 이제는 이 나이프를 이용해서, 그리고 밑단도 안 좋아요. 밑단도 다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도 다 해야 됩니다. 지퍼 라인은 안쪽도 마찬가지인데, 안쪽을 먼저 할 때는 이 안에까지 약품이 들어가야 돼요. 이 양쪽을 해줄 거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지퍼를 이제 이게 이제 겨울용이다 보니까 지퍼를 잠근단 말이죠. 계속 마찰이 있기 때문에 안쪽은 두꺼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안쪽. 일단은 접어지는 데는 색감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 복원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리지는 않았는데 이쪽 부분과 지금 약품 처리를 한 부분이 약간의 느낌이 차이가 있어요. 이쪽도 쭉 해주고, 반대쪽은 또 어떻게 하냐면, 주로 이제 지퍼를 올리는 구간까지가 상태가 안 좋잖아요. 뭐 한 이 정도까지. 지금 보면은 여기까지가 좋지가 않습니다. 아래서부터. 반대쪽은 뭐 이제 그쪽만 떨어졌다고 해서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간 안쪽까지 해서 시간이 걸려도 최대한 좀 오래, 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튼튼하고 꼼꼼하게 일을 해드려야지 오랫동안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약품 처리를 하는 곳과 안 하고 떨어진 곳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쭉 해주고, 이 주머니 여기 옆에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어느 쪽이 심한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주머니는 어떻게 복원을 하냐? 지금 이쪽이 좀 안 좋아요.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많이 떨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주머니는 너무 안에까지 안 가더라도 이 안쪽에 약간 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해진 부분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약품 처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또 복원을 하고, 그래야 색감도 살아나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할 때 빨리 떨어지지 않겠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라인도 해주면 좋습니다. 복원 작업을요.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면도 마찬가지로 두껍지 않게요.
자, 이렇게 보면 약간 색감이 좀 진해 보이죠? 다른 부분에 비해서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명품 복원은 가격대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신에 어떤 그 본인이 좋아하는 제품을 오랫동안 깨끗하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복원을 하려면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다음에 또 이제 염색하는 요령을 어디부터 하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